네. 다음은 백숙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동안 그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요. 87년부터 코이카에 계셨어요. 올해가 이제 올해 2월 초까지 계셨던 건가요? 7월까지 계셨나요? 8월 말까지 계셨습니다. 34년, 햇수로 34년이 되어서요. 정말 국제협력단이 처음 생긴 게 요 무렵 91년, 그러니까 91년 생기기 전부터 들어가신 셈인 거죠. 코이카보다 더 오래 코이카에 근무하신 셈이 되시겠습니다. 다양한 그 분야를 맡으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역사업 1본부 아시아 유럽 담당입니다. 이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 직전에는 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본부 이사. 그 지역 본부가 세 군데가 있죠. 두 개로 돼 있나요? 두 개로. 지역 본부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 맡으신 셈이 되겠습니다. 양쪽을 이런 경우가 제가 아는 한은 좀 드문데요. 양쪽을 다 맡으셔서 아마 내년에 모셨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이 됐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소장, 부소장 등을 역임하셨는데요. 캄보디아도 계셨고 이집트에도 계셨습니다. 미얀마에도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쁘신 와중에 올 초에는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ODA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김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또 업적을 만들어내셨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34년여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그런 노하우를 오늘 저희 오픈하우스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백숙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숙희입니다. 제가 한국도 수원에 역사가 있었거든요. 원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우리가 개발 협력할 때 수총기관, 수원 총괄기관이라 하는 데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1963년도부터 이제 뭐 상가협력 이런 형태로 연수행초청 사업을 담당하고 전문가 파견을 했었고 그 업무가 그러니까 이제 과기부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산하기관이 과학재단으로 87년도에 이제 그 이관을 했고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코이카가 생겨서 이제 91년도에 코이카로 가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김은주 교수님이 이제 앞서서 발표해 주셨는데 많은 내용이 겹쳐요. 한 번도 같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통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나중에 GDI가 될지만 아디 연구원들과 그래서 코이카의 역할하고 뭐 사업 사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로 했고요. 그래서 사업 사례는 굉장히 많아서 그냥 좀 더 특이한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업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전략에 기반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했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때 개도국이었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말하는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코이카의 역할은 뭔가 그다음에 사업 사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한테 주문은 안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넣었는데 어차피 김은주 교수님하고 많은 게 겹치는데 또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업무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퇴직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좀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 기관들이 다 뭐 전략을 수립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뭐 기재부가 주관하는 이제 코이카가 또 준정부 기관인데 그러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매년 세우도록 하거든요. 5년간의 전략을. 그래서 그 전략에 기반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실시하지만이 그러니까 지금 성과 평가에서 경영 성과 평가에서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받고 거기에 따른 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좀 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일을 잘하고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딱 하나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좀 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되게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도 깊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이카도 이제 그 이미경 이사장이 오셔서 이제 전략 체계도를 중장기 경영업을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바꾸고 있었고 이제 손영상 이사장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전략 체계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길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션을 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 협력으로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고요. 비전은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인데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에서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라는 걸로 했고요. 핵심 가치는 원래는 이제 그 유엔의 5P에서 사람 평화 번영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을 추가시켰고 이번에 파트너까지 추가해서 그러니까 5P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방침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손일성 이사장님 오셔서 이제 첫 번째로 연구 과제로 주문한 게 통합 접근이어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카이덱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디지털 전환,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이제 코이카 직원들이 코이카 내에서 그 전문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체계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오셔서 어찌됐든 틀은 다 짰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니고 나면 이런 전문성이 확보돼서 뭐 분야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사업 기획 전문성이 있고 확보되어서 그러니까 코이카 직원들을 여기저기서 모셔가려는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게 결국에는 개발 협력이 발전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체계를 마련해 놨고요. 그다음에 전략 방향, 뭐 전략 과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경영 성과 평가를 받을 때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필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세계에 하고 비교해서 우리 개발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보면은 SDG 달성 기여도라는 게 우리 팔러시 마커가 있거든요. 팔러시 마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다 다크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내서 그러면 그 한국이 기여한 거, 코이카가 기여한 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공유국 중에 10위 목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크 규모로 보면 한 15위, 16위 하고 있잖아요. 22억 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게, 그러니까 SDG 달성 기여도에서는 우리가 10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글로벌 개발 협력 생태계 활성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봉사단과 그다음에 개발협력 인재 양성에 있어서 뭐 경쟁력,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ESG도 그 질문도 나왔는데 뭐 ESG가 요즘에 대세여서 그러니까 ESG가 어느 날 뚝딱 떼어나온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컴팩트 있고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의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1조가 지금 넘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어느 기관이 됐든지 예산은 포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그 경영 공시 RO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만 가져온 겁니다. 사업비만 가져온 건데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아프리카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고 예산이 얼만큼 있고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은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역 전문가가 될 건지 아니면 저기 뭐 연수를 할 건지 국제교육 가서 할 건지 예산을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갈까?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꼭 개발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사단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 베트남이 인기 있는 이유가 내가 봉사단을 하고 나서 베트남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기업들도 많고 우리 기업들도 많고 또 나라도 크고 인구도 1억이고 하니까 1억에 가까우니까 이제 여러 큰 그림들을 늘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예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은 이건 이제 저희 이제 무기직까지 다 포함된 건데요. 결국에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쿼타를 따내는 게 뭐 전쟁입니다. 그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은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인원을 이렇게 이제 받아오는 건데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코이카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해외개발공사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서 200명이었었는데 아직도 60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들이 생산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예산을 그만큼 1조 정도 쓰는 기관답게 그 사업 발굴을 좀 제대로 하고 수행을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마련된 전략들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그 하이라인을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공이고 어차피 ODA가 이제 공공 간에 하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ODA 이행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북방도 해야 되는데 신북방은 굉장히 브로드하고 이게 코이카와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4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 협력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프리카 방문하면서 그때 전략이 가장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롤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 전략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빠진 게 이제 메나 전략이었는데 지금 메나 전략을 입찰해서 이제 뭐 TF가 뭐 낙찰이 돼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희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코이카의 전략도 지역별 전략도 중요한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좀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관련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그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람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5대 지원 주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고등교육, 농촌개발, 도시개발, 교통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미네소타 대학하고 이제 프로젝트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어서 한다는 차원에서 아세안에서 했고 또 작년에는 신북방을 대상으로 해서 몽골하고 우즈벡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학들 역량 강화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내가 한 업적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전략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했을 때 나중에 그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라고 좀 쓸 수 있는 큰 하나의 뭐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신북방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상호 연결성,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생태계, 창업 관련 생태계 인력 자원 개발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쪽으로 좀 하고 그러니까 신북방 같은 경우 특히 우즈벡이 그 중앙아에서 조금
롤을 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즈벡을 지원하고 우즈벡은 삼각 협력의 하나로서 그 지역에서 다른 나라도 확산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은 우즈벡의 역량도 올라갈 거고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중점역국이 추가가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이어서 저희 지역 그 조직명 할 때도 유럽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뭐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우즈벡에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라렐 비원에서 중앙화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 관련한 사업들도 좀 하는 상황에서 요 네 가지 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밑단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남미 협력 전략 같은 데 이제 각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치안 문제가 좀 심각해서 좀 안전적으로 피스 쪽으로 좀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경찰청 그 직원이 한 명 뭐 세계 경찰 뭐 이렇게 대회 뭐 회의에서 상을 하나 줬어요. 왜냐하면 그 중미에서 그 이 치안 안정에 되게 많은 기여를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치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치안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다른 부처와 달리 이제 경찰청이 조금 고객 마인드가 조금 다른 부처보다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미도 지금 그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도 높고 그다음에 결국엔 경제 발전에서 뭐 프라스페러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그전에는 그 통으로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동남아 아프리카, 중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 해서 나눠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교육 보고는 이제 공통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아프리카를 그 당시에도 뺄까 고민을 했었는데 외교부가 북아프리카까지 한꺼번에 해서 아프리카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후속으로 메나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사업을 해야지 이게 모든 거를 다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전략을 만들고 그 밑에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나서도 하나라서 했으면 그 지역별로 조금 저희가 그 지역별 세미나를 해서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누공 사업이라고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 사는데 저희가 UNFPA하고 2010년부터 지금 3차까지 계속하고 있어 우수한 사업이어서 이거를 그냥 우리 코트디부아르 계속 할 게 아니라 할 때 뭐 세네갈이니 나이지리아니 또 누공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불러서 활동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전략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김은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CPS 컨트리 파트너 스트래티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코이카 나름의 컨트리 플랜이 있습니다. 저희도 CPS에서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 파트너하고 파트너 국가하고도 얘기를 할 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안 해줄 수도 없고 너무 애매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CP 개념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CP에 맞추고 거기에 얼라인해서 좀 사업을 발굴하고 그래야지만 이 성과도 좀 저희가 제대로 낼 수 있으니 너무 여러 개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좀 프로그램 기반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프로그램 기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뭐 TF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그 각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나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확산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프로젝트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확산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은주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이 분야별 전략은 그러니까 코이카 그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선택할 때 내가 저기 분야를 가서 할까? 이제 김은주 교수님도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하고 갔는데 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지금 중기 전략을 세 번째 전략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략들도 그러니까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관 분야도 있고 크로스 커팅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수요일에 이제 문화 오디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석원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 우리 국제개발협력 그 위원회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서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부가 있는데 문화 ODA에 대한 전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문화 ODA가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정체성을 갖고 그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재청이 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분야 전문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전체로 갈 건지 코이카에서 일을 할 건지 이거는 늘 고민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먼저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EDCF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환경 관련해서 이제 도로 사업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고 그러니까 2014년 제정해서 17년에 전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GCF 인증 통과하고 나서 전면 개정해서 지금 입법 애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요한 역할들을 그러니까 담론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개발 협력에서 뭐가 그러니까 핵심적일까 이런 사항들을 코이카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수행 방식 선진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주 뭐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 어느 날 본부에서 하다가 사무소로 다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못한다,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개발협력 전문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전문가 제도도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뭐 예산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받아서 쓰고 하면서 이제 이 본부 주도에서 사무소 주도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 피어립에서도 아니 이거 현장에서 해야지 왜 본부에서 하냐 이런 지적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 주도에서 사무소 주도로 지금 변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또 서로 또 역할을 분담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발전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수행 방식을 도입을 하고 체계화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기관 내의 인스톨 메모리 이거는 뭐 글로 이렇게 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은 되게 이제 선진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민관 협력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한천 다 업데이트해서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 그걸 옛날 거를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가져가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누구를 가다 심어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기관의 인투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진화를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CP 이제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도 제일 처음에 뭐 짧게 만들었다, 길게 만들었다, 다시 짧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정답은 없고 하다 보면은 이게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워낙 인풋 중심이어서 일단은 아웃풋 중심이라도 좀 하자. 이제 그 아웃풋이 나와야지만 그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PD 양식 체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크에서도 이제 PBA 좀 사업을 좀 하라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 이제 보건 PBA 사업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뭐 이번에도 이제 OECD가 디지털세 도입을 해서도 이렇게 그냥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준비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PBA 하고 있는데 코이카드로 와서 업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래서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어느 영역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역할을 담당해서 하는 거죠. 분담해서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선진된 그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해볼 수 없는 거를 코이카가 좀 실험적으로 좀 하고 있다, 파일럿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예 신사업 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협력팀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게 스트레스 많은 부서가 되겠죠. 신사업을 발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CTS, IBS 사업 했는데 그 CJ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도 그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사진이 똑같죠. 우리 김은지 교수님하고. 그래서 노을은 이제 그죠. 좀 전에 봤던 사실. 좀 전에 봤던. 그래서 노을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 진단기기를 개발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머신러닝이고요. 제가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 나타나길이 거기 이쪽 지방에 가서 했는데 이제 이게 피를 뽑아서 이제 말라리아를 빨리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하니까 훨씬 더 빠른데 그 전에 사람이 했을 때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진단이 늦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한 20분 정도로 단축이 됐는데 이걸 할 때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건부에 가서 우리 말라리아 진단기기 조금 해주면 IRB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면에 나서야죠. 전면에 나서서 이제 장관님 만나서 좀 부탁을 했더니 해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누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혁신적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에누마 사업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전문가들하고 조금 이게 뭐 아니 왜 IT 가지고 이걸 해야 돼, 이게 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제 코이카 내에서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냈고 닷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건데 굉장히 스마트 워치인데 이분 뭐 청와대도 가고 뭐 각국 가서 막 정상 만나고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혁신적인 사업,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들도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5년도에는 몇 개 안 돼, 그때 당시에 10개였는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조금 좀 친숙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정상간 약속 사격,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가셔서 이제 박물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불 가지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1,000만 불 가지고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박물관이 그림이 안 나와서 이제 2,100만 불로 거의 이제 더블로 올리는 건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설득해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의 신축에 그러니까 건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니까 거의 이제 1,700만 불 들였고 나머지는 유물 보존, 관리, 뭐 역량 강화인데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했으면 2단계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DR 콩고에 보면 저도 가봤는데 학생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여행 비슷하게 와서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건축 관리했던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박물관 갔을 때 되게 우리 조상들이 저런 걸 했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게 이제 되게 주요 방문지 관광지가 된 상황이고 이 학예연구사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디자인할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현장의 그 문화를 다 그러니까 녹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박물관 모습이 아니잖아요. 현지인의 문화를 다 녹여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에 또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박물관 하나만 좀 우뚝 솟아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언제 가보셔도 되게 한국이 DR 콩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박물관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벨기에가 식민지를 했잖아요. 저도 잘 읽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몇 명 안 남겨놓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유물들을 다 뺏어갔고,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 그 개원하기 전에 벨기에 아프리카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제일 처음에 지어줄 때도 이제 그 보고 있었는데, 자꾸 건물이 완성되면 될수록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극우 언론들이 와서 왜 한국이 박물관을 지어주냐, 왜 그러느냐, 무슨 이유냐라고 막 이렇게 해서 대사관하고 대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좀 더 깊게 조금 더 오랫동안 더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DR 콩고 국민이라면 정말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오데이도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 이제 그냥 김구 선생님의 그러니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거를 새겼고 그 DR 콩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첫 구절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이게 국경선이 다 그냥 자로 쫙쫙쫙 그어놔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다민족 간의 화합이어서 여기에 각 민족들의 그 언어 이렇게 민족의 이름들을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DR 콩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박물관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다 구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DR 콩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색감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되게 아주 위쪽에도 가보면 빨간 거 막 초록색에서 되게 밝은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이 저렇게 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디오피아도 간 에디오피아는 되게 하얀색 쪽으로 하는데 DR 콩고가 되게 색감이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한 사업 중에 뭐냐면 우리 정부가 한 ODA 사업 중에 BBC가 보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BBC가 이 박물관 오픈할 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님도 이제 이거 그 개원식 할 때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겹치는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면 행복할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부모가 가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코이카에 들어와서도 이거 뭐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정말로 그냥 정말 사업을 잘 하고 싶었는데 와서 맨날 뭐 그 행정일만 하다가 나 지쳐 떨어져서 난 못하겠다 그러고 딱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했던 뭐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 분야 전문가가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를 다니고 나면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업기획 전문가가 아닐까? 그럼 코이카 들어가서 사업기획 전문가가 될 건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뭐 경영 관련해서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꼭 코이카에 들어와서 저는 그 국제개발 협력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 경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학도 중요하고 회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은주 교수가 했지만 뭐 NGO 가서 내가 활동가를 하겠다. NGO도 나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코이카건 달리 그 정말 시골에 가서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컨설턴트로 되게 활동하면서 내가 조금 내 시간을 갖고 좀 살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는 교수로 가서 내가 활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전문가 요즘에 평가 전문가가 워낙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제기구 가시고 뭐 시민단체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그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IDB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세수가 거쳐야지만 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고 뭐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을 잘하고 뭐 미국 회계사 있으면은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저희 세대하고는 달리 역량이 워낙 뛰어나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UN 분담률이 2.2%여서 한 세계 22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인력들은 22위가 될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에스캅에서도 이렇게 사람 뽑을 때 특히 이제 여기 그 여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요즘에는 성평등 관련해서 여성을 자꾸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결국에는 남성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워낙 역량들이 뛰어나시니까 잘 준비하시면 또 이제 국가가 좀 많이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 내에 뭐 PAO도 있고 또 KMCO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KMCO 경우에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국제기구로 갈 수 있고, KMC를 통해서 현재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저도 말라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냥 그 차 도로만 그러니까 이 두 바퀴만 구를 수 있는 거고 가운데는 퉁퉁 이제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길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즐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엔 사명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체력 관련해서 늘려다가 안 넣었는데 여러분들 그 특히 여성의 경우 운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운동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푸시업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푸시업을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푸시업하고 좀 요즘에 제 올해 목표가 친업 1개였거든요. 근데 친업 1개 달성을 해서 이제 올해 2개를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력이 기본인 것 같아요. 체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지. 체력이 안 되면은 일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항상 명심하시고, 그래서 운동 관련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정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달리기 하다가 뭐 번아웃 되기도 하고 뭐 제가 무리한 적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고치도록 제가 많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석희 교수님 아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현장 질문은 바로 안 받고 일단은 그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모아서 저희가 일단 종합 토론 시간에 각 발표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